육군사관학교 안에는요, 독립운동가 5인의 5분의 흉상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화면 저희들이 사진 준비한 거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기 육사 충무관 중앙현관 앞인데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죠.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가요, 이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예고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육사 교내에 있는 그 기념물을 다시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그러면 장교의 요람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독립 영웅들을 왜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육사는 가능하면은 육군의 창설 또는 육군사관학교 창설이라든지 군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을 하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독립운동이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최근에 이 역사와 관련된 논쟁이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왜 철거를 하느냐, 독립운동가의 그 흉상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요,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또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립군과 광복군은 국군의 뿌리인데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흉상을 철거하고 또 이전까지 시도를 하는 건 민족의 정기를 드러내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이 5명이 항일투쟁의 선봉장에 섰고 또 신흥무관학교도 세우는데 독립군 양성에도 이바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한편, 또 일부는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은 논란이다 이런 주장들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자 이제 대통령실도 이건 육사가 결정할 일입니다라면서 한 발 좀 빼는 양상인데, 지금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왜 철거하느냐,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논쟁이 되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왜 그걸 육사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게 논쟁이 됐어야 돼요. 아하.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자,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을 육군사관학교가 어떤 데입니까? 공산당 세력과 맞서 싸우는 장교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사람을 기리는 흉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뭘 본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저는 정체성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그 항일 투쟁,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일 투쟁은 기리자 이거예요. 기리는데 왜 그걸 육군사관학교에 그 흉상을 놓고서 기르느냐? 그거는 독립기념관이나 아니면 다른 뭐 독립운동 뭐 하는 무슨 단체나 뭐 기관이나 이런 데에 모셔놓고 기리면 되잖아요. 근데 육군사관학교는 다르다는 거죠. 육군사관학교는 공산당 세력과 맞서는 장교를 육성하는데, 거기다가 공산당 전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다 놓고 그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자꾸 이거 두 개를 엮어서 뭐 독립운동의 그 역사를 부정하냐, 그게 아니고 육군사관학교에 전시하는 건 적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반론을, 이제 이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은 대한독립군, 광복군에서 항일운동,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렇죠. 분들입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만 해도 항일 전력에서 획한 성과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소련과의 관계라든가 레닌과의 관계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한 동맹이다시피 했습니다. 일본에 그렇죠. 대한 궁극주의나 뭐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측면에서. 2차 때 승전국 지위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는 항일이라는 일본과의 전선에 있어서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된 입지가 아니라 거의 동맹 수준에 가까웠다라는 차원에서 저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국방부가 또 육사가 일어나서 저 국민적 논란을 벌인다.
그건 진짜 소모적이에요. 국방부가 지금 나라 지키고 저 뭐 대북이라든가 한반도에 저 여러 가지 그런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데 더 전력을 다해야지. 지금 저 흉상하나 뭐 철거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결국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실도 저거를 남일 보듯이 뭐 제3자 보듯이 방관자적 입장에 쓸 것이 아니라 논란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모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 문재인 정권에서 항일 운동에 기여하신 분들을 찾아서 흉상을 세우고 왜 이랬을까요? 정율성 문제도 같은 문제거든요. 김원봉 사태도 같은 문제예요. 보세요. 정율성, 김원봉은 기본적으로 6.25 전쟁의 전범이에요. 주범이에요. 우리한테 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서운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핵심이 뭘까요?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항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육사에다가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은 그 에피타이저 정도로 항일 운동하신 분들 기린다고 그러면서 육사에 세우시고 그다음에 핵심은 김원봉하고 정율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동들을 다 봤을 때 육사에 세웠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이거는 육사의 정신에 맞지 않다. 좀 예.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지점이 정율성, 김원봉과 저는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 말씀은 문재인 정부에 있던 걸 그냥 지워버리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앞으로 나가기도 지금 바쁜데 그 문제 가지고 자꾸 해서 논란을 벌이면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예. 그게 국민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을 아유, 문재인 너무- 정권이 했다면 너무 이념 그거를 정체성, 지우는 게 맞는 거 너무 새롭게 이념 나가는 게 정체성 맞는 거죠. 다 누구나 백선엽 장군도 나름의 친일 경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만 갖고 논란을 벌이면 사회 알겠습니다. 통합이나 국민 통합이 안 되니까 적당한 흠에 대해서는 아니 6.25 일정 전쟁 부분 때 용인하고 아니요, 진짜 넘어가고 이 지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6.25 전쟁 때 그러면 돌아가신 그 수십만의 우리 국군 병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게 우리 역사를 규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잘못 써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 논란이 되는 것 또 하나 있죠.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가열되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기를 만한 인물인지, 뭐 독립운동가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러자 정율성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주범과 같습니다. 정율성은. 왜? 북한군을 처게 만들 때 들어가서 협조단 단장을 했고 북한 군가까지 지었는데 그 군가가 어떤 군가입니까? 그 군가가 불리우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 명이 결국은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에 침략군의 군가를 지은 사람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든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정율성 중공군과 서울을 내려왔었는데 궁정 악보를 약탈해 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이 광주 출식 중국 음악가 정율성이 51년도 일사 후퇴 때 중공군과 함께 또 서울에 내려와서 조선 궁정 악보 등 조선 왕실과 관련한 유물들을 중국으로 가져갔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건데요. 이 정율성은 6.25 개전 초기 때 북한이 점령하고 있었던 서울에 머물다가 수복 이후에 다시 중국으로 피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항일 음악전사 정율성 등에 따르면 그 서울에 머물 동안 사대문 내 주요 시설과 또 고위관료 사택 등을 뒤지고 다니다가 조선 궁정 악보를 손에 넣었고, 또 광주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종묘 재래악 등 챙겼던 악보들이 18집에 달한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정율성은 이를 모두 중국으로 지금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뭐 반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젊었을 때 사진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정율성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빨리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됐을까? 당시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중공군으로도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 분석 가운데 하나는 정일성의 부인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일성의 부인이 중국인인데요. 정설송이라고. 근데 당시 중공의 최고 실력자, 당시 총리였던 주은내의 양녀였답니다. 지금 아마 그 부부 사진이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주은내의 양녀였으니까 주은내의 양녀의 남편, 사위였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그런데 같이 내려왔대요. 6.25 초창기에는 두 사람이. 근데 부인이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남아있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한 번에 그 남하를 하는데 이번에는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가 뭡니까? 중공군의 그 북치고 꽹과리 불고 나팔 불고 여기에 지금 피해를 당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그 북한 이산 가족 중에는요.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다가 못 올라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중공군 따라왔는데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궁정악보를 가져갔다. 글쎄요. 이 인물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광주 출신인데 광주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일성을 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일성을 이제 여러 가지 인력,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시절에도 사실은 정일성로를 만들 때 광주에 예. 그 문제를 한번 집중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군과 뭐 뿐만 아니고 중국의 인민해방과 뭐 이게 다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반한적인,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뭐 그와 뭐 똑같은 거죠. 중국으로 기화했으니까 이런 인물을 과연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광주의 정일성로를 만들고 역사공원을 만들고 뭐 생가를 복원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거기다 투입해야 되느냐? 그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건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더 좀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예. 짧게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어요. 전사를 한 거죠. 전쟁 중에. 사실은 그때 당시 소년들도 나가서 국군에 편입돼서 얼마나 많이 지금 전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포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의 적이었던 6.25 전쟁의 주범입니다. 김일성과 함께한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들을 기리고 영웅으로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장한테 묻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왜 그러셨는지. 예. 광주에서는 그 정일성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을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예. 음악제도 있는 것 있었고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공원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 사이에 공론화가 좀 잘 되고 또 사회적 여러 가지의 좀 그 의견이 공론화가 돼서 합의에 어느 정도 좀 이르렀을 때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뭐 막 서둘러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